어르신,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아침마다 습관처럼 드시는 그 한 잔의 커피가 단순히 잠을 깨우는 음료가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기력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깨워줄 수 있는 열쇠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30년 넘게 남성 호르몬과 혈관 질환을 함께 진료해온 비뇨기과 전문의 박민서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안타까운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잠이 깨지 않을까, 심장이 두근거릴까 걱정해서 커피를 멀리 하시면서도 정작 더 위험한 약이나 자극적인 보조제에는 쉽게 마음을 맡기신다는 점입니다. 사실 제대로 선택한 커피는 몸을 괴롭히는 자극제가 아니라 남성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혈관을 지치게 하는 약에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힘을 되찾도록 돕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오래 갑니다. 오늘 저는 커피를 중심으로 남성의 발기력과 혈관 건강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차분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커피는 심장에 안 좋다던데요. 밤에 잠도 안 오고 속도 쓰려서 끊었습니다. 물론 커피를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과 시간, 그리고 커피와 함께하는 생활 습관을 제대로 조절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외 연구들에서는 카페인이 적당히 들어간 음료를 매일 마시는 남성이 전혀 마시지 않는 남성보다 발기부전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았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보고되었습니다. 숫자를 복잡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당한 커피가 남성 혈관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커피 속 어떤 성분이 남성의 발기력과 혈관에 도움을 줄까요? 핵심은 카페인과 다양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카페인은 음경해면체라는 스펀지 같은 조직 안의 평활근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풀어지면 혈관이 넓어지고 그만큼 피가 자연스럽게 더 많이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발기라는 현상은 결국 피가 얼마나 잘 몰려 들어가고 또 얼마나 잘 머무를 수 있는가의 싸움입니다. 피가 충분히 몰려들지 못하면 단단하게 서지 못하고 겨우겨우 올라왔다가도 금세 힘이 빠져버립니다. 카페인은 바로 이 피가 몰려 들어가는 길을 넓혀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물질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는 어디까지나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살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반면 발기보조 약물은 혈관을 강제로 열어 젖히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약이 필요할 수 있지만 평생을 그런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마치 엔진을 늘 최고 속도로만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화려한 불꽃이 터지는 것처럼 효과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점점 더 큰 자극을 요구하고 부작용의 가능성도 서서히 쌓입니다. 두통, 안면, 홍조, 소화불량 같은 증상으로 진료실을 찾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여러 해 동안 발기보조제를 의지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약을 먹어도 예전만큼 반응이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용량은 점점 올라가는데 만족감은 오히려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지요. 이분에게 검사 몇 가지를 권해드린 뒤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발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에도 적지 않은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발기력 저하는 단지 부부관계의 만족도만 떨어뜨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들은 발기 기능을 남성 전신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몸속 혈관 상태를 민감하게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도로도 있고 골목길처럼 가느다란 길도 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은 비교적 굵은 도로에 해당합니다.
반면 음경으로 가는 혈관은 그보다 훨씬 더 가늘고 섬세한 골목길에 가깝습니다. 기름때와 찌꺼기가 혈관 안쪽에 조금씩 쌓일 때 어디가 먼저 막히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좁고 연약한 길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발기력 저하가 심장병이나 뇌졸중보다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심혈관 질환 환자들을 추적한 연구들을 보면 심장 질환 진단을 받기 몇 해 전부터 이미 발기력 저하를 경험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몸은 여러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쳐 버릴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며 넘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경고등인 셈입니다. 부산에서 오신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른 나이에부터 혈압이 조금 높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지내시다가 어느 날부터 아침 발기가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운 마음에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진료실을 찾으셨지요. 문진과 검사 결과 이분의 목과 심장으로 가는 혈관에 이미 상당한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느끼던 가벼운 가슴 답답함과 쉬운 피로감도 사실은 심장혈관이 보내던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 어르신의 말씀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부끄럽다고 숨기지만 않았어도 더 일찍 제 몸을 살필 수 있었겠군요. 이 사례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발기력 저하를 계기로 검사를 진행했다가 예상치 못한 심혈관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기가 안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발기력 저하를 막고 이미 떨어진 기능을 조금이라도 회복시키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혈관을 젊고 탄력 있게 되돌리는 것입니다. 굳어버린 호스를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물이 자연스럽게 잘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때 커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페인은 혈관 내피세포가 일하는 방식을 도와주고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잘 만들어지도록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벽에 지금은 넓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라고 신호를 보내는 작은 메신저와 같습니다. 이 신호가 잘 전달되면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그만큼 피가 더 많이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이런 과정을 잘 해냅니다. 조금만 자극이 와도 피가 빠르게 몰려들고 혈관이 유연하게 넓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흡연, 고혈압, 당뇨, 또 목부, 비만 같은 요인들이 겹치면 내피세포가 지치고 산화질소 생산 능력이 떨어집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바로 이 지친 세포에게 다시 힘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커피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발기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호르몬 문제, 정신적 스트레스, 약물 부작용, 만성질환 등 여러 요인이 얽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생활 습관과 혈관 건강이 중요한 축을 이루는 많은 경우에 잘 활용한 커피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커피를 어떻게 마시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설탕과 프림이 가득 들어간 달콤한 믹스 커피는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커피는 남성 건강을 돕는 친구라기보다 혈관을 조용히 괴롭히는 적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커피는 가능하면 설탕과 인공 첨가물을 줄인 비교적 깨끗한 형태의 커피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또 다른 어르신은 커피 때문에 건강이 나빠질까봐 몇 해 동안 아예 입에 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름도 모를 각종 보조제와 정력제를 이것저것 드시다가 위장 장애와 두통 때문에 결국 병원을 찾으셨지요. 검사 결과 혈관 상태는 좋지 않은데
정작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적당한 운동이나 식습관 관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분께는 우선 불필요한 보조제를 정리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보호하는 식단과 함께 일정량의 블랙커피를 천천히 다시 시작하도록 권유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이분은 커피를 다시 마시기 시작한 뒤로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아침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커피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운동, 체중 조절, 수면 관리까지 함께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커피는 그 자체로 마법 같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쓰면 혈관 건강 프로그램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발기력은 혈관 상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혈관이 좋아지면 함께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를 적당히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혈관 개선 과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는 못 속이지 않느냐. 이 나이에 무슨 변화가 생기겠나. 의사로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혈관은 생각보다 훨씬 잘 회복됩니다. 실제로 중년을 훌쩍 넘긴 이후에도 혈관을 관리해 심장병 위험을 줄이고 발기력을 의미 있게 회복하신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체중 조절, 금연, 그리고 올바른 커피 습관이 더해졌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극적인 효과가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지는 작은 실천들입니다. 커피 한 잔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저 잠을 쫓기 위해 허겁지겁 들이키는 음료가 아니라 혈관과 몸 전체를 돌보는 하나의 건강 루틴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때 커피에 어떤 재료를 더하면 혈관 건강과 남성 기능에 더 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잠자리까지의 하루 흐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같은 커피 한 잔이라도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혈관과 호르몬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포함한 하루 루틴을 몸이 예측할 수 있는 패턴으로 만들어 드릴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갑작스럽고 들쭉날쭉한 자극이 아니라 일정한 리듬이 이어질 때 몸은 가장 편안하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는 먼저 물부터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기보다 잠시 누운 채로 발목과 무릎, 허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몸을 깨우십시오. 그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셔서 밤새 농축된 피를 조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혈액이 부드럽게 돌기 시작한 뒤에야 커피가 비로소 몸 안에서 제 역할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게 단백질과 채소를 중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달콤한 빵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가능한 한 피하시고 계란이나 생선, 나물처럼 부담이 덜한 음식들을 선택하십시오.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떨어지는 패턴은 혈관을 지치게 만들어 발기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내리도록 조절하는 것이 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아침 식사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특별한 커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커피와 카카오, 꿀, 씨앗, 가루가 천천히 흡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빈속에 진한 커피를 마시면 위가 쓰리고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기 때문에 배를 조금 채운 뒤 마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따뜻한 온도의 커피를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몸이 깨어나는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점심 이후의 커피는 오후 내내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를 막 끝낸 직후보다는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가 좋습니다. 식후 바로 마시는 커피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빈혈이 있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식사 후 잠시 산책하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인 뒤에 한 잔 더 드시는 방식이 부담이 덜합니다. 오후 늦은 시간부터는 커피를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몸 안에서 꽤 오랫동안 작용하기 때문에 저녁 가까이 마신 커피는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은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잠의 질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넣은 커피를 마셔도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수면과 발기력은 생각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은 잠을 충분히 자는 동안 혈관은 스스로 회복 작업을 진행합니다. 나쁜 물질을 치우고 손상된 부위를 정리하며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회복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커피가 도와주는 혈관 개운 효과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화면과 강한 조명을 조금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강한 빛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잠드는 시간을 늦추고 깊은 잠의 비율도 줄입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가벼운 호흡 운동으로 마음과 몸을 함께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보다 숨을 길게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기력은 결국 피가 얼마나 잘 돌고 근육과 혈관이 얼마나 탄탄한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관과 심장, 뇌, 그리고 남성의 그곳까지 피가 도달하는 길이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어느 한때를 정해 조금 빠른 걸음으로 꾸준히 걸어보십시오. 팔을 크게 흔들며 걷는 것만으로도 상반신과 하반신을 잇는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골반 주변 근육이 자연스럽게 자극되면서 발기에 관여하는 신경과 혈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리는 동작도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골반적 근육을 직접 강화하는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서 항문과 성기 주변 근육을 살짝 조였다, 풀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 보십시오. 누가 보아도 티나지 않으면서 발기와 관련된 근육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근육이 탄탄해지면 피가 그곳으로 몰려 들어갔을 때 잘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어 발기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흡연과 음주는 발기력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담배 연기 속 수많은 독성 물질은 혈관 안쪽을 상하게 만들어 아무리 좋은 커피와 식습관을 지켜도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신경계와 혈관을 지치게 만듭니다. 커피로 혈관을 살리고자 하신다면 동시에 담배와 술에서 조금씩 멀어지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양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피우는 담배 개비수를 천천히 줄이면서 대신 물이나 허브차, 깊은 호흡으로 손을 돌려보십시오. 술 역시 일주일에 마시는 빈도와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혈관과 발기력은 이러한 작은 변화들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체중 관리도 중요한 축입니다. 복부 비만은 혈관과 호르몬 모두에 큰 부담을 줍니다. 배가 앞으로 많이 나온 상태에서는 혈관 안쪽의 기름기가 더 쉽게 쌓이고 남성 호르몬이 지방 조직에서 빠르게 소비됩니다. 허리둘레가 조금씩 줄어들수록 발기력과 전신 피로감이 함께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식단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습관처럼 드시던 음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조금씩,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라는 말을 드립니다. 하루 식사 중 단 한 번이라도
흰 빵과 단 음료 대신 통곡물과 채소,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런 생활 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커피는 작은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을 깨우고 점심 이후 나른해지는 시간을 부드럽게 지탱해주며 의욕과 집중력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카카오와 씨앗, 적당량의 꿀이 더해지면 단순한 카페인 음료가 아닌 혈관을 생각한 한 잔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완성된 커피는 약을 대신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이어가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대 수준입니다. 커피 한 잔과 몇 가지 재료만으로 젊은 시절의 발기를 그대로 되찾을 수 있다고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계기로 혈관을 돌아보고 생활을 정돈하고 약에만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 변화의 폭이 크든 작든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발기력은 남자의 체면을 시험하는 잣대가 아니라 몸 전체의 안전을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이 신호가 약해지고 흐릿해졌다는 것은 심장과 뇌, 다리와 신장까지 이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커피를 비롯한 여러 생활 습관의 변화는 이 신호등을 다시 밝히는 작업입니다. 빛이 조금씩 돌아오는 과정을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며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의사로서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하려는 힘을 끝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한 재료를 부드럽게 채워주는 일입니다. 커피 한 잔을 준비하실 때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한 가지씩 떠올려 보십시오. 물 먼저 마셨는지, 아침 식사는 너무 달지 않았는지, 왜 오늘 걸을 시간을 확보했는지, 밤잠을 방해할 무언가는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카카오와 씨앗, 꿀을 더한 따뜻한 커피를 올려놓으신다면 그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오늘도 내 몸을 돌본다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모이고 쌓일 때 혈관과 발기력, 그리고 삶 전체의 활력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커피 한 잔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방법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복잡한 도구나 특별한 기계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혈관을 생각한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을 위한 한 잔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면서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본이 되는 것은 너무 진하지도 너무 묽지도 않은 따뜻한 블랙커피입니다. 설탕과 인공 크림이 잔뜩 섞인 커피 믹스는 가능한 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두를 갈아 핸드드립으로 내리시든 간편한 커피 메이커를 사용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르신께서 평소에 쓰시던 방식 그대로 다만 설탕과 프림을 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여기에 순수한 카카오 가루를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 살짝 올려 잘 저어 주십시오. 너무 많이 넣으면 쌉싸래한 맛이 강해질 수 있으니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입맛에 익숙해지면 아주 조금씩 양을 늘려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꿀입니다. 당뇨가 없고 혈당이 크게 걱정되지 않는 분이라면 작은 숟가락 하나보다 약간 적은 양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꿀은 설탕보다 단맛이 진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기 전까지 꿀을 생략하시고 카카오와 씨앗 위주로만 조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제 씨앗 가루를 더해 보겠습니다. 생호박씨와 생해바라기씨를 비슷한 양으로 섞어 굵게 갈아 냉장 보관해 두십시오. 곱게 가루로 만들기보다는 약간 입자가 느껴지는 정도로 갈면 씹는 느낌이 남아
포만감과 만족감이 더해집니다. 이 씨앗 가루를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 커피에 넣어 잘 섞어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커피는 맛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입안에 쌉쌀함과 고소함, 은은한 단맛이 함께 퍼지다 보니 기존에 마시던 단순한 커피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만 꾸준히 드셔보시면 단맛만 강한 커피보다 훨씬 깊고 든든한 맛이라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잔을 다 마신 뒤에도 속이 상대적으로 편안하다는 점을 몸이 먼저 알아차릴 것입니다. 이 커피를 드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물을 먼저 드시고 간단한 식사를 한 뒤 숨을 고르면서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빈속에 곧바로 진한 커피를 들이키면 위가 놀라고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습니다. 식후 어느 정도 소화가 시작된 시점에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드시면 위와 혈관 모두에게 부담이 덜합니다. 점심 이후에도 한 잔을 더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후 잠시 몸을 움직인 뒤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산책을 하거나 사무실 안에서라도 몸을 쭉 펴고 스트레칭을 한 뒤 커피를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커피의 각성 효과가 단순히 긴장으로만 나타나지 않고 움직임과 함께 에너지로 바뀌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후 늦은 시간 이후에는 카페인이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에는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커피를 마신 뒤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거나 손이 떨리고 불안감이 커지는 느낌이 든다면 양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위가 쓰리거나 속이 자주 더부룩해지는 분들도 양을 줄이거나 연하게 타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부정맥, 위궤양, 심한 불안 장애가 있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한 뒤 시작하셔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잠깐의 긴장이나 피로와는 다른 반복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자주 생기거나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심하게 차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쪽 팔이나 턱, 등으로 퍼지는 묵직한 통증도 심장혈관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혈관이 보내는 경고는 또 다르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입이 돌아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은 단순한 피로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심한 두통과 함께 시야가 흐려지거나 순간적으로 말을 잃는 경험을 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뇌가 보내는 구조 요청입니다. 이럴 때 발기부전은 그보다 앞서 몸이 여러 차례 보냈던 예고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립선과 관련된 신호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밤에 자주 소변을 보러 가게 되고 줄기가 가늘어지며 보고 나서도 덜 본 것 같은 느낌이 반복된다면 전립선과 방광, 혈관 등을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자꾸 힘을 주게 되면 혈압이 흔들리면서 심장에도 부담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하나의 연결된 그림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몸 전체의 건강을 돌볼 수 있습니다. 발기력 저하는 그 연결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몸이 제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호입니다. 의사인 저는 진료실에서 그 신호를 함께 해석해 드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용기를 내어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해 주실 때마다 저는 오히려 그 용기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실망할까 두려워 몸 상태를 숨기고 혼자 끙끙 앓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솔직함을 나누는 순간 두 사람은 몸뿐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함께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함께 돌보자는 태도는 부부관계 전체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커피 한 잔과 생활 습관의 변화는 결국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식단을 나누고 함께 걷고 함께 일찍 자고 일어나는 과정이 쌓이면 집안 전체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시작된 변화가 어느새 자녀와 손주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강은 늘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넓게 번져 나가는 법입니다. 어르신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마십시오. 나이는 바꿀 수 없지만 혈관의 나이는 분명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잠드는지가 혈관의 나이를 다시 적어 내려갈 수 있게 해줍니다. 커피에 카카오를 조금 더하고, 씨앗을 갈아 넣고, 필요하다면 소량의 꿀을 더하는 이 작은 수고는 단지 레시피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약에만 기대던 어제에서 벗어나 내 몸의 능력을 다시 믿어보는 첫걸음입니다. 완벽하게 잘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보다 내일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그 자체로 충분한 변화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기적 같은 한 방보다 꾸준히 이어지는 작은 실천의 힘을 믿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자신만의 속도로 한 걸음씩 걸어가며 몸과 삶을 바꾸어 오셨습니다. 그 길의 한가운데 어딘가에서 어르신의 손에도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들려 있기를 저는 조용히 상상해 봅니다. 그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겠다는 다짐을 새로 확인하는 시간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어르신의 아침과 낮, 그리고 밤이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숫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고 발기력은 다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몸을 향한 작은 관심과 부드러운 실천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의 표정과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자존감이 다시 단단히 서기를 30년 넘게 진료실을 지켜온 한 사람의 의사로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